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권 때하고 저는 굉장히 이 대자비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재정을 가지고 이제 이 재정 비서관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리부스트. 성장으로의 리부스트. 리부스트라는 게 뭐냐면 다시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뭡니까? 치고 올라가게 경제가 붕괴됐었으니까는 다시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장 동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리부스트라는 게 재정으로 이제 이걸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을 그러니까 제출을 하면서 예산안이 그러니까는 역대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가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뭡니까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두 함께 생산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낸 하나의 새로운 가치 중에서 사회 몫으로 떼어내는 것, 사회 몫으로 떼어내는 것이 우리가 흔히 표현되는 재정이죠. 이 재정을 어디다 쓰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떼어내고 어디다 쓰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확장 재정을 재정 개혁하겠다고 하고 확장 재정을 그 당시도 외쳤었어요. 똑같이요. 그 당시 소위 말해서 어공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확장 재정을 지지하는 층들이 더 들어갔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는 그 재정 비서관도 문재인 정부 때 재정 담당자가 다시 재기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을 또 이제 동원하겠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재정이 과연 성공적이었냐 이거예요. 그게 성공적이었으면은 그걸 반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재정이 성장으로 이어지려면은 제가 앞에서 뭐라 했었어요? 지금 다 간단히 봤지만은 최근의 지표를 2분기 지표를 간단히 봤지만은 소비가 지금 소비하고 소득이 서민들의 소비하고 소득이 지금 죽어 있다. 이거를 그러니까 처방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확장 재정이라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일단 예산 증가율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예산 증가율이에요. 2017년도 정권 첫 해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그 전년도에 짜여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되게 통과되는 게 그 전년도 12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 정권에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3.6%가 낮았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2017년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7에서 9%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됐었잖아요. 네? 높은 수준이. 물론 2020년, 21년은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니까는 그 특수성을 간다더라도 2018년, 19년도, 특히 2019년 봐보세요. 2019년도에 9.5%였었습니다. 9.5%요. 예산 증가율이요. 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8.1%입니다. 8.1%. 윤석열 때보다는 크게 증가한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편성한 2018년, 19년도에 이 예산 증가율하고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수치상으로 볼 때 차이 없잖아요. 근데 2019년도에 이 예산 증가율을 9.5% 할 때요. 2018년도만 하더라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았을 때였었습니다. 성장률도 3%대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됐을 때였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부터 꺾이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는 것을 예고가 되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성장 전망치를 2.6에서 2.7%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 성장률을요. 내년도는 근데 얼마로 성장률을 전망합니까? 1.8%예요. 내년도 1.8%로 전망하는 겁니다. 근데 2019년도에 최대 2.7%가 성장을 전망한다면서 9.5%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예산 증가율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느냐? 2019년의 성장률은 2.3%에 불과했습니다. 9.5%라는 소위 말해가지고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래 가장 높은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도 달성을 못했었어요. 네? 2.7%를 전망하는데 2.3%가 나왔다니까요. 그럼
그럼 지금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8.1%로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8%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8%요. 그럼 이게 2019년도보다도 더 지금 부족한 예산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요. 네? 2.7%에서도 9.5%를 편성을 했었는데, 문재인 때 그래서 확장 재정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단 외형상으로 볼 때는 문재인 정부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확장 재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외형상입니다. 외형상.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요. 올해 그러니까 두 차례 추경 편성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3% 정도뿐이니까는 증가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 재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거예요. 규모가 문재인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낮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큰 확장 재정이 아니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장률을 8.2% 가지고 1.8%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 9.5% 가지고 2.4% 했을 때, 네? 이런 상황, 그 당시 2.7%를 전망을 하면서요, 오히려 목표치도 달성 못했었던 상황을 간다면은 내년도 8.1 가지고 1.8% 성장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보장도 없는 거야. 일단 외형상으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게 화폐 유통수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지금 뭐냐면 정부가 돈을 풀어도 그 돈이 그러니까 잘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려면은 어디에서 지금 돈이 못 들고 있는 겁니까? 돈이 어디서 못 드는 거예요? 돈이 서민들한테는 돈이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서민들한테는 돈이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도 그게 서민들, 중산층과 저소득층한테 소득과 소비로 돈이 안 가면은 경제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제대로 순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화폐 유통수도를 크게 반등시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자, 이거 봐보세요. 박근혜 때하고 문재인 때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박근혜 때 2013년부터 16년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앞에 빨간색이 박근혜 때고 파란색이 문재인 때입니다.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박근혜 때가 그러니까 연평균 3.15에서 2.97로 3.2에서 한 3%니까 0.2% 정도 차이가 났었던 거예요. 연평균이요. 그런데 이 국민들의 처분 가능 소득은 연평균 중과율은 3.1%에서 2.3%로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그러니까 약 0.2%포인트 정도가 문재인 때 떨어졌는데 연평균 일반 국민들의 소득은요, 1인당 소득은, 가처분 소득은 3.2%포인트로 뚝 떨어집니다. 네? 뚝 떨어져. 이건 화폐 소득도 0.6%포인트가 뚝 떨어져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때보다도 확장 재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돈이 안 갔다는 게 이게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된 거야.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을 많이 지출을 늘리면 뭐래요? 그 재정의 목표는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갈 때 경제 언론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장이 잘 돌아간다면은 정부는 그러니까는 경제 활동에 사실은 개입을 그렇게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건 우리가 시장주의자들의 경제책에 나와 있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질 때 정부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정부의 역할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까? 돈이 안 가는 쪽에다가, 그리고 뭐냐면 미래를 만드는 쪽에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가는 거잖아. 근데 우린 주로 뭐냐면은 미래를 만드는 것도 국민이 만드는 게 있고 기업이 만드는 게 있는데 주로 기업이 만드는 쪽에다가만 돈을 투입을 해요. 네?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그러니까는 개선이 안 되집니다. 박근혜 때에 비해서 문재인 때 화폐 유통 속도가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거의 2배 가깝게 큰 하락을 해요.
돈이 잘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돈이 필요한 곳에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고소득자라든가 대기업들은 돈이 필요한 돈들이 잘 돌아가잖아요. 돈이 안 가는 곳은 주로 취약한 부분들인 겁니다. 아무리 재정 규모를 늘리면 뭐래요? 그 늘린 재정이 돈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이게 그러니까 배분이 돼야지만이 확장 재정은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문재인 때는 그러니까는 확장 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어공들의 실력인 겁니다. 문재인 때의 어공들이 그러니까는 교과서 쪽으로 정부가 그러니까는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 했는데 예산만 그러니까 많이 편성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그러니까는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진 거야. 경제 관료들한테 다 넘긴 거지. 네? 경제 관료들한테. 자기가 다 챙겨야 되는데. 그 경제 철학의 부재인 거고 실력의 문제가 이 당시에 드러났던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박근혜 때부터 해가지고 예산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박근혜 때는 문재인 때 거의 절반 정도 수준도 안 됐잖아요. 예산 증가율이요. 예산 증가율이. 그렇죠? 근데 왜 돈이 더 잘 돌고 왜 그 다음에 뭐냐면 성장률이 더 높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재정에 의한 리부스트. 성장을 다시,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다시 그러니까 가동시키겠다는 리부스트도, 이거 제가 볼 때, 이것도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그러니까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를 하는 거지만은, 내년도 그러니까 경제 성장 전망을 가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장기 재정 전망을 또 발표를 했어요. 40년치를요. 40년을 이거 전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도 그러니까 맞으면 막 이것도 언론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지만은 시간 지나면 이거 누가 관심 있어요? 40년 후, 30년, 10년 후 이거 누가 관심 있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요란하게 떠들 필요도 없는 거야. 네? 떠들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게 전망치가 이게 맞은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둘째치고 이거 가지고 언론들이 얼마나 펌프질하는가 봐보세요. 펌프질.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2030년대부터는 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뭐 170%까지 무슨 국가 채무가 증가를 한다 해가지고 겁박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재정 큰일 났다. 겁박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게 지난주에 언론을 도배했잖아요. 도배했잖아.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이제 한번 내년에 봐보세요. 내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선거철을 임박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만든 이 표가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이게 사용되질 겁니다. 사용되질 건데, 자, 윤석열 때하고 이재명 정부 때요. 지금 봐보세요. 재정 적자, 관리 수준을 중심으로 한 재정 적자를 보게 되면요. 윤석열 때 연평균 114조 정도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1년에 연평균이요. 114조 정도요. 그런데 중앙정부 채무는 60조 정도뿐이 안 증가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소위 말해서 이거 그러니까 분식 재정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데 조사를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것부터 재정 적자가 100조 넘게 증가했는데 정부 채무는 그거의 절반뿐이 안 증가했어. 이건 분식 재정한 거죠. 분식 해결한 거죠. 한 60조가 증가했어. 근데 이재명 정부는 내년까지, 올해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권 끝나고 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계산을 해보니까는 기재부가 발표한 것에 의하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는 연평균 재정 적자가 91조가 증가하게 돼 있고요. 내년까지요. 그 다음에 정부 채무는 137조나 증가해. 재정 적자가 91조가 증가하면요. 정부 채무는 이 정도 증가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문재인 때도 그랬어요. 문재인 때도 재정 적자보다 국가 채무는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요? 이자까지 포함되니까, 이자까지도 국가 채무에 증가에 잡히니까요. 근데 윤석열 때는 이게 그러니까 절반 정도뿐이 안 잡혔다니까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는 선출 권력들이 이걸 해부해가지고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분식회계라든가 한 것을, 재정에 꼼수를 둔 거를요. 근데 이걸 딱 봐보세요. 윤석열 때는 1년에 60조뿐이 국가 채무 안 증가했는데, 중앙정부 채무가 안 증가했는데, 이재명에서는 내년도까지 보게 되면은, 기재부 발표 자료 때에 그러면 137조야. 이게 뭐예요?
2배가 넘는 규모잖아. 이거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얼마나 떠들어야 될 겁니까? 예? 그냥 정부 재정을 방만하게 써가지고 국가 채무가 지금 그러니까는, 예? 또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타령 나올 것이고요. 이게 지금 기재부가 만든 자료예요. 기재부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이거를 그대로 좀 언론들이 받아쓰고 앉아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28년도, 그러니까, 아니 27년도 거죠. 내후년 예산은 그러니까는 그 확장 재정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어려워져. 이게 기재부 관료들이 넣는 덫입니다. 덫이야. 네? 덫인 거야, 이게요. 지금 국가 채무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어떻게 확장 재정 계속 하냐고. 이렇게 미리 지금 벌써부터 지금 그러니까 3개월뿐이 안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 3개월뿐이 안 됐는데도. 근데 앞으로 3개월 더 지나면요, 이제는 완전히 기재부가 접수합니다. 모피아들이 접수를 해요. 제 말이 틀린가 아닌가 두고 보세요.